자, 우리 저희 또 구조화 그 예금이 지금 거의 코인 이슈 방송을 보시고 1000분 가까이가 넘었어요. 한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데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신 분이 없어.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도 안 들어오셨어.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운영자님들한테 물어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지 여쭤도 굉장히 도움이 큽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 간단한 그냥 스샷만 올리셔도 치킨이나 커피 계속해서 드리니까 요거. 리플도 구조예금 2번 이상 하면은 공짜로 지급을 해드리죠. 무료로 그 드리는 거 챙겨 가셨으면 합니다. 텔레그램 오셔가지고. 중국 3월 사실상 기준금리 LPR 동결, 향후 추가 인하 전망. 자, 중국이 금리 동결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캐나다, 뭐 영국, 여러 국가들, 미국도 0.25% 인상을 했고, 근데 중국은 반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죠. 수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나가겠다는 겁니다. 혼자 경제정책을 따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수출을 뭐라 그럴까, 계속해서 강세로 가져가고 있고, 또 얘네는 금융시장이 전체 다 개방이 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혼자 내수시장 활성화를 조정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환율까지도.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그리고 뭐 이런 경제정책 이런 걸 다 떠나서 당장 지금 11월 달 우리 바이든도 중간선거 있고 시진핑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20차 당대회, 여기서 시진핑 3연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진핑은 뭐 국제정세가 필요 없어. 내수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중국 국민들 신임을 쌓는 게 우선순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와 지준율을 추가로 인하해서 유동성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안정 최우선을 경제 기조로 확정을 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미국에서 잇따른 중국 기업도 상장 페이지가 나왔었죠.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 공급망이 또 무너져 있는 상태고 지금. 자,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 피습, 예멘 반군 대규모 군사작전. 지금 예멘 반군 후티, 얘네 지금 이란 애들, 뭐 이란 애들로 추정입니다. 확실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 생산시설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공격을 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한테 지원 요청을 해주는데 미국이 뜨뜻미지근해. 어차피 우리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석유도 예전처럼 너네한테 의존하지 않고 만들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누구한테 붙어요? 중국한테 붙고 있죠. 그래서 단일화폐 만든다, 뭐 석유 대금 위안화로 결제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유 저장 선적 시설이 있다 그러면서 일단은 뭐 CEO가 석유 생산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물가 상승이라던가 국제유가 상승하는데 뭐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일단락을 지었고, 자,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러시아가 쏜 미사일 누가 맞는다? 우리 집 밥상, 우리 집 밥상 때린다. 장바구니 물가 비상. 미사일은 러시아가 쐈는데 우리 집 저녁 7시마다 이제 저녁을 먹는데 그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물들 단가, 원자재, 재료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부침가루가 31%, 국수 28%, 장바구니 물가 비상. 여기가 어디냐면 오데사 항구라고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연안의 최대 수출항이라고 합니다. 오데사 항구인데 한 300여 대가 정박해 있죠. 자, 우크라이나가 어디예요? 세계의 빵 바구니, 뭐 밀, 옥수수, 대두 최대 곡창지대죠. 곡물 생산량이 제일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전세계 뭐 밀, 옥수수, 곡물, 대두, 그렇게 되면 라면, 밀가루, 빵 전체적으로 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죠. 물가 상승이. 그러면서 또 독일 최대 농업 무역업체인 바이바 곡물거래 책임자가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하는 물량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지금 못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러시아가
미국이나 이제 전 세계 국가들 유럽이나 이제 스위프트망에서 빼고 경제 제재를 펼치니까 러시아도 화가 났어. 그러면 우리도 밀이나 호밀, 보리, 옥수수 수출 안 할 거야. 6월 30일까지. 그리고 백설탕이랑 원당 수출하는 거 8월 31일까지 중단해. 너네가 경제 제재해? 우리도 수출 안 해. 그런 식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랑 유럽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식량 가격에 인해서 물가 상승을 겪겠죠. 그리고 또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작황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도 유가라던가 비료 가격이 계속 뭐 치솟는 와중에 뭐 원재료 공급까지 줄어들면서 세계 식량 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그러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가격이 올라갔다 좋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코인이슈님, 곡물 가격이 비싸면 라면이나 빵을 안 먹고 우린 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고기, 육류 가격도 어떻게 돼요? 같이 오르는 겁니다. 연쇄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우리 뭐 가축용 뭐 그 돼지라던가 아니면 뭐 소라던가 그럼 동물들 뭐 먹어요? 비료 먹죠. 뭐 사료라던가. 곡물 가격 상승은 또 육류 가격 상승 등 연쇄 효과를 일으킨다. 그러면서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약 60%가 가축 사료용으로 소비. 옥수수가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동물들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는 돼지, 뭐 소, 양 이런 애들이 먹는 옥수수 생산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공급량이 올라가. 그럼 밥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고기값도 올라가는 겁니다. 연쇄 효과로. 그렇기 때문에 뭐 국제유가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뭐 국제유가 천연가스 가격 오르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밀가루 전년 동월 대비 3.6%, 그래서 뭐 라면 10%, 파스타면 13%, 국수 28%, 부침가루 30.7% 요런 식으로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 연암, 호주, 미국, 캐나다 그래서 뭐 소맥 밀 수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치니까 거의 한 30% 가까이. 자, 그래서 이게 뭐 남일이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리한테 뭐가 타격을 입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벤트는 아니고 일정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3월 31일날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발표됩니다. 요거 21시 30분 예측치가 5.1%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1일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됩니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됩니다. 요거 21시 30분 똑같이. 그리고 예측치가 40만 건이다. 그리고 요것도 중요해요. 4월 4일 러시아 국채이자 상한 기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한기를 못한다 뭐 한다 그러면 4월 2일 3일부터 또 시장에 기사화되면서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코인 이슈가 코인이 오르면 왜 올랐는지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에 헝다그룹 사태 때도 똑같아요. 헝다그룹 빨리 해가지고 뭐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가격을 뺐죠. 엄밀히 따지면 가격이 빠지는데 거기다 갖다 붙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디폴트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갖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지루하셔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뭐 1억 1700만 달러 그 이자 상환한 거 뭐 달러로 상환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세 발이 핍니다. 4월 4일에는 21억 2940만 달러 원리금 상환이라고 합니다. 요거. 그리고 또 요거 미국 재무부 러시아 채권 상환에 대한 그 금융제재 예외 조항으로 해서 5월 25일까지 허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유예 기간이 뭐 거의 한 달하고 좀 더 한 40일 정도 더 있다. 한 4, 50일 정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중국이 금리를 동결했죠. 20차 당대에 있습니다.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금리 인하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서 국민들을 달래게 해야겠다. 안 그래도 작년에 상감그룹 뭐 헝다그룹 해가지고 부동산 그 시장이 무너졌죠. 지금 얼어붙은 그 부동산 시장을 살릴 겸,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뭐 경기적으로 계속해서 끌어올릴 겸 돈을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금리 동결은.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뭐 아람코, 석유시설 피습 이런 것까지 같이 맞물렸고, 또 우크라이나 최대 수출 항구가 있는 5대4 현재 항구가 운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밀, 옥수수, 이런 뭐 밀가루 이런 것들이 다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옥수수를 먹는 가축들도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그 저녁 먹는 밥상에 올라오는 식자재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 그럼 또 인플레이션율을 또 어떻게 돼요?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요한데, 가장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율 압박 심하게 받을 거. 이번 달 그 미국 CPI 발표가 7.9% 나왔죠. 8% 조금 안 되게 나왔는데, 아마 3월 달에, 4월 달에 있는 CPI 발표 때는 8%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7.9%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국제유가가 140달러 넘었던 그 반영분을,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 물가 상승분을 4월 달에는 반영해서 발표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또 시장에 큰 충격을 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I가 높게 나온 거는 충격이 아니에요. CPI가 높게 나온 건 좋아. 근데 높게 나와서 빠진 거보다 높게 나오면, 자 4월 달에 이것도 제가 예언을 할게요. 4월 뭐 10일, 13일 CPI 발표가 한 8.3, 8.4 높게 나와. 그렇게 나오면 기사들이 나오겠죠. 어떤 기사 나올까?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코인이슈랑 같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야, 다. 돗자리 깔고. 자, CPI가 8.2, 8.3, 8% 초반대 나왔다. 어떤 기사 나와요? 바로 나오셔야죠. 어떤 기사? 해피엔드님,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아, 오늘은 구독자분들도 채팅하실 수 있게끔 열어놨네요. 열어놓은 김에 열어놓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채팅하실 수 있다는 거, 오늘은. 자, 우리 5월 5일날 미국 FOMC 금리 인상 있죠. 금리 인상 하겠다는 이야기들 0.5%. 아, 인플레이션이 8점 뭐 초반대 나왔어? 그러면 금리 인상 5월 5일날 하는 거 0.5% 가겠네. 아니면 0.5%에다가 긴축까지 가겠네. 사실상 긴축까지는 힘듭니다.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긴축까지는 힘들다, 확률적으로. 근데 0.5%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사들로 인해서 시장에 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일단은 뭐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압박을 심하게 받을 겁니다. 받을 거고, 이제 4월달 뭐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4월 한 10일 정도, 11일이나 뭐 10일, 13일 그 정도 되겠죠. 4월 CPI가 발표되고 높게 나오면 5월 5일날 금리 인상 아니면 긴축 정책한다. 그런 시장의 공포심을 더해줄 수 있는 기사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연준이 3월 17일날 금리 인상을 0.25% 했죠. 0.25%를 하겠다는, 0.25%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거는 지금 당장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뭐 금리 인상도 그렇고 국제유가가 뭐 140달러에서 2008년 그 리먼 사태 때급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0.25% 금리 인상을 한들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절대 못 잡죠. 0.5% 하더라도 당장 못 잡습니다. 근데 진짜 잡을 의지가 있었으면 0.5%를 했었어야겠죠. 자, 지금 의지가 없다는 뜻인데, 제가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 그 더블라인 캐피탈 CEO 제프리 건들락 형님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인이시랑 똑같이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당분간 금과 비트코인이 박스권에서 정체되어 있을 것이며 5월달 FOMC 발표 전까지는 금보다 비트코인이 매력적이다.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코인 이슈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지금 당장 비트코인 시장에는 수요가 들어오기에는 힘들어요. 자, 3월 17일날 금리 인상을 0.25% 했고 5월달에 이제 긴축 얘기를 한다고 제롬 파월 연준 그 이장 형님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앞으로는 유동성을 주는 것보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유동성들을 걷어들이겠다, 그런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 라는 뉘앙스, 뭐 뉘앙스라기보다 그냥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FOMC에서.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자산시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국가에서 뿌려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 경제 정책을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기대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관건이 뭐냐면,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뭐 긴축 정책을 통해서 지금 높아져 있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없겠고 가격 하방을 면치 못할 겁니다. 잡는다고 하면.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못 잡아,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해서 물가를. 그렇게 되면 투자자, 그 자산시장 투자자들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렇게 물가를 못 잡는데 내가 스스로 그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시장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죠. 그냥 방송하시는 분들도 지금 책임감이 있어야 돼. 그냥 뭐 1억 간대 비트코인, 리플 막 5천원 만원 간대, 그거 얘기 듣고 다 거기에 막 흘려있어. 막 거기에 다 꽂혀있어. 코인 이슈가 리플 얘기 말씀드리면서 장이 안 좋으면 리플 SEC 소송 끝나더라도 2,000원 이상 못 간다, 못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야. 그냥 왜 2,000원 못 가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없는데 2,000원 이상 간다? 사실상 힘들어요. 물론 뭐 2,000원 넘게 갈 수도 있겠지. 내가 뭐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방송이든 뭐든 본인이 생각을 했고 뭐 본인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이런 것들 객관적인 이런 분석을 하지 못하면 자산시장에서 투자에서도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성공을 할 수가 없고, 뭐든지 분석이라든가 객관적인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야 됩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말이 꼬이네요. 코인 이슈도 리플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5,000원 만원 간다고 하고 싶지. 나도 가면 좋지. 근데 사실상 뭐 힘든데 그걸 또 간다고 그냥 막 뭐 5,000원 만원 간다 막 희망회로 막 돌리고 행복감 심어주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SEC 소송 끝나는데 뭐 비트코인 장이 좋아, 불장이야, 뭐 5,000원 만원도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2,000원 간다 그래서 뭐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어떡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그렇게 되면은 코인 이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4월달 5월달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요. 원동력이 있는데 만약에 올라간다 한들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은 하기 힘들 거예요. 진짜 많이 올라가도 뭐 전고점은 생각도 안 합니다. 작년 전고점은. 그래서 뭐 한 6만 달러만 가더라도 진짜 많이 올랐다 그럴 정도로 4월달 5월달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변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 4월달 CPI 발표되면은 아까 코인 이슈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달 금리 인상 또 세게 나올 것 같다. 그런 이제 불안감들 조성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4월달 5월달 코인 이슈가 이제 그 2달 정도 계획을 짜드렸죠. 이번 4월달 5월달에 만약 상승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좀 덜어내자. 대신 손절은 안 되지만 수익권이나 뭐라 그럴까, 수익권에 계신 분들은 좀 덜어내고 현금을 좀 더 많이 포지셔닝을 하자, 갖고 있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 멤버십 그 시그널로 남겨드렸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그냥 생각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위험합니다. 또 이렇게 뭐 하라 그랬다 해서 샀다 팔았다 했는데 또 뭐 코인 이슈 원망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들어와도 어떤 자금들이 들어온다? 당장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해지용 자금이 들어온다.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해지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에 해지할 수 있는 자금만 들어올 뿐더러 그 자금들이 당장 내일 모레 주식이나 금이나 미국 국채나 파생상품이나 여러 자산시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금방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상승장이 오래 지속 못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항상 우리는 분석을 할 때 개인이 하지 말고, 개인의 입장에서 말고, 우리가 기관이고 기업이야. 뭐든지 뭐 스포츠 시장이든 뭐 자산 시장이든 잘하는 사람이 주도를 하고, 자산 시장은 돈 많은 사람들이 주도를 하죠. 내가 기관이고 기업이야. 이번 연도 4월달, 5월달, 5월 5일날 또 금리 인상이 있고, 이번 연도 뭐 6번, 7번 금리 인상 한대. 부동산 대출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대출하는 금액들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전 세계 각 국가들이 다 금리 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계속해서 줄여나가. 내가 기관이고 기업이야.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면은 어떤 거 살까? 리플 살까? 아니면 이더리움 클래식? 에이다?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 이슈 방송만 보시고 하라는 대로만 하셔도 중간 이상은 가신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최고, 그냥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코인 좋다 저 코인 좋다 휘둘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기관들 기업들 입장에서 내가 어떤 코인을 들어오겠다, 매수세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요거.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